우즈베키스탄을 알리고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금요일 밤 불금을 보내고 지금 집에 와서 저희 환타는 앞에서 누워서 자고 있고,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일주일 후면 한국에 거의 3년 만에 4년 만인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해서 오늘은 우즈베키스탄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 좀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잠자리 들려고.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우즈베키스탄의 그 숨화의 환율에 관한 얘기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 기준 금리를 발표했어요. 14%로 고정한다고. 한 꽤 오랫동안 지금 14%에서 멈춰 있는데, 제가 그 중앙은행 환율을 관심을 처음 가졌을 때가 작년 초 뭐좀 됐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한 16%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중앙은행 환율이 14%로 꽤 오랫동안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은행의 그 개인들이 하는 적금이자 1년짜리 적금이자가 한 20% 정도 돼요. 지금 작년만 해도 환타가 좀 뛰어다니네. 작년 한 이맘때쯤에 20%대로 내리고, 그전에는 한 23%, 야! 그전에는 한 23% 정도 했었는데, 요즘은 한 20% 아래에서 휴지를 지금. 제가 오늘 그 우즈베키스탄에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혹시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시는 분들한테는 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최근 한 10년 동안 우즈베키스탄 환율 그 수마의 달러 환율 변동 그 그래프예요. 제가 처음 2008년도에 왔을 때 리만 브로더스가 부도날 때쯤 했을 때 우리나라 그 원화가 한 1,3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1달러에. 그때 당시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공식 그 환율이 1달러에 1,300숨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 가면 제 기억에 한 20% 정도 더 줬던 것 같고, 난리가 났네요, 한타가. 20% 정도 더 줬었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2011년 12월부터 쭉 나와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2011년 12월에 1799원, 1799숨이었죠. 아마 이 당시에는 한 30% 정도 더 줬던 것 같아요. 그 시장에서는. 쭉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은행 기준 환율 이렇게 올라가는데, 점점 더 이제 시장 환율하고 은행 환율의 갭이 커져가지고 2017년 이게 보니까 9월 7일, 그러니까 9월 8일 날 이제 그 환율 자유화를 시행을 하면서 당시에 시장 환율이 약 8,000숨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며칠 전만 해도 이제 4,000원대,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가까이 이제 격차가 벌어진 거죠. 이 지난 한 2011년 12월 이후로 20% 격차에서 점점 더 벌어져 가지고, 도저히 이제 정부에서 이 환율을 강제로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즈벡 정부에서도 이제 시장 환율대로 숨하의 평가 절하를 하자 해서, 이제 보시면 2017년 9월 8일 날 갑자기 이제 4,100숨에서 4,200숨이네요. 4,200숨에서 8,100숨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때 숨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 그 자산 가치의 반을 날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5년 단위로 한번 볼까요? 이때 이후로 이렇게 5년 단위로 보면, 이게 2017년 9월 8일 환율 자유화가 시작된 시점. 이때 이후로는 그 시장에서 숨 바꾸는 걸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어느 정도는 수마에 대한 그 달러 환율을 시장에다 맡기는, 완전하게 시장에다 맡기는 거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로 이제 정부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쭉 보시면 2000
야, 조용해. 방송하잖아. 그래서 2019년 8월 16일 여태까지 이제 8,000숨대 가다가 한번 팍 튀어요. 9,300숨으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한 몇 개월 그냥 가다가 2020년 8월 17일 날 또 한번 왕창 뛰고, 그 이후로는 이제 꾸준하게 지금 이때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기 거의 뭐 시작됐을 때쯤이네요. 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1,100숨에서 18,000숨이니까 한 7%, 8% 정도? 4월이니까 지금 1년 한 6개월 좀 됐죠. 1년 7개월 정도. 1년 7개월 동안 한 8% 정도 올라갔으니까 7% 이렇게 뭐 최근에 와서는 이제 크게 환율이 크게 요동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엊그제 뉴스에 그 외화 송금, 그러니까 해외에서 개인들이 이제 본국으로 송금하는 리미턴스 금액이 올 11월 달까지 거의 한 75억 불 수준이에요. 예전에는 1년에 한 50억 불, 뭐 60억 불 사이였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돈도 많아지고 해서 뭐 달러, 뭐 해외 투자자도 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마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은행 그 이자, 적금 이자 20%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적금을 1년짜리 넣으면, 예전에 이제 그런 분이 계세요. 이제 한 몇만 불, 몇십만 불을 숨으로 바꿔서 은행에 넣어놨다가 이제 이자 1년에 한 20%, 22% 되는 이자를 좀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했던 분들이 계신데, 이 타이밍이 요 두 번 팍 튀는 타이밍에 들어가면 이제 거의 이때 한 20%는 아니고 한 17, 8%가 평가절하 됐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면 20% 이자를 받아도 이제 이자 소득에 대해서 20% 세금을 내고 나면 거의 뭐 제로 이자, 오히려 약간 손해보는, 달러로 다시 환전했을 때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요 이후에 2020년 4월 22일 뭐 요때쯤에 만약에 이제 은행에다가 수음화를 적금을 넣었으면 전체적으로 한 7% 정도 상승했으니까 20%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7% 빼고 이제 그러면 한 13% 거기서 또 20% 이자 소득세를 빼야 되니까 4를 빼면 한 연 한 9% 정도 금융 소득을 가져가는 셈이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은행에 적금을 하면 뭐 3%에서 6% 주는데 그거보다 조금 나은, 이제 숨 적금을 이용해서 은행 이자 소득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이게 복불복이에요. 어쨌거나 최근에 우즈베키스탄 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요즘 뭐 계속 꾸준하게 조금씩 상승을 하는 분위기고, 지금 2021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2020년 12월하고 비교해 보면 이때쯤 되니까 2012월 약 한 4%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근데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에서는 연평균 한 10% 정도를 예상을 해요. 올해는 수마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갔던 구간이고, 또 모르죠. 뭐 이후에 어느 순간에 또 한번 옛날처럼 3, 4% 한순간에 폭폭 뛰고 1년에 이제 예상하는 한 10% 정도의 그 수마의 평가 절하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택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프로그램으로 하면 17% 정도 이자를 받아요. 그 중앙은행 금리가 14%인데 모기지론이 17%면 은행에서 겨우 3%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유리한 이자율로 이제 모기지론을 준다고 볼 수 있죠.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어처구니없는 이자율이긴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수마를 그거를 이제 현물화 시키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수마 환율의 평가 절하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7% 정도의 이자로 모기지를 빌린다고 치면 한 7% 정도의 돈을 빌리는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음화는 약간 그런 이제 불안전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자동차나 아니면은 아파트 뭐 부동산들은 항상 달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수음화의 환율 변동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은 짧게 우즈베키스탄에 처음 오시는 분들, 도대체 수음화는 어떤 돈인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수음화의 그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는 다음 주에 한 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때 꼭 FTA도 원만하게 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외에 이제 한국 우즈베키스탄이 같이 협력을 하는 사업들 많은 프로젝트들이 잘 돼서 내년에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이 더 긴밀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